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의 형태 중에서 팩터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벡터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고요. 벡터 이후에 매트릭스, 리스트, 그리고 난 다음에 매트릭스, 어레이까지 같이 한번 다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팩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해볼 차례입니다. 자, 우선 팩터 요인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배우신 분들은 상당히 이제 난해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요인은 팩터라는 형태는 실질적으로 표현의 형태는 벡터의 형태입니다.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인데 변수가 노미널 또는 카테고리컬 변수일 때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가능한 경우의 수를 팩터에서는 레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레벨의 개수는 결국은 팩터라는 데이터 타입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레벨이 결국은 하나의 카테고리를 표현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서 한 가지 좀 같이 살펴볼게요. 여기다가 데이터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라고 하면 여기에는 크게 정성적 데이터하고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 데이터가 있습니다. 정량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적 데이터는 qualitative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량적 데이터는 quantitative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성 데이터하고 정량 데이터를 구분하는 게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성 데이터에 대해서는 명목형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량 데이터에는 이제 구간형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율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성 데이터하고 정량 데이터를 구분짓는 이 기준은 뭐냐면요. 이 둘 사이를 구분짓는 기준은 사칙 연산 가능 여부입니다. 그래서 얘는 정성적 데이터는 사칙 연산이 불가능한 데이터이고요. 정량 데이터는 사칙 연산이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그런다는 얘기는 이제 보통은 정량 데이터가 숫자 데이터인데 정성 데이터라고 해서 숫자가 되지 말란 법은 없어요. 이거 다시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칙 연산이 불가능한 정성적 데이터에 대해서 명목형이 노미널 또는 카테고리컬이라고 부르고요. 순서형을 오디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명목형 데이터에 대해서 얘네들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요. 명목형 데이터는 각각의 값들이 서로 다르기만 하되 다름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되게 철학적인 개념처럼 보이는데 명목형은 서로 다르되 다름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명목형 데이터라는 거는 어떤 게 이제 하나의 예시로서 명목형 데이터가 되냐면 성별은 남성과 여성인데 남성과 여성은 그냥 다른 거예요. 누가 우월하지도 않고 누가 열등하지도 않습니다. 또는 종교, 제 입장에서는 종교는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또는 뭐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 그냥 서로 다른 종교이지 어떤 종교가 특정 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더 우월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숫자인데 명목형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운동선수 등번호예요.
운동선수 등번호라는 얘기는 그냥 구분자로서 숫자가 역할을 하는 것이지 7번 선수와 5번 선수를 더하면 12번 선수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명목형은 서로 다르되 다름의 차이가 없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반면에 순서형은 누구나 사칙연산은 불가능한데 누구나 동의하는 우열관계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의 학점은 A 플러스와 A를 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학점 골라 가지세요 라고 하면은 전부 여러분들은 A 플러스를 고를 겁니다. 또는 에너지 등급 1등급이 2등급보다 좋고 2등급이 3등급보다 좋은, 다시 말해서 정성 데이터지만 우열관계가 존재하는 데이터가 순서형입니다. 구간형 데이터를 인터벌 데이터라고 하고요. 비율형 데이터를 레이쇼 데이터라고 하는데 구간형과 비율형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사실은 0이 의미가 있느냐예요. 구간형은 yes고요. 비율형은 no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간형은 차이만 의미가 있고 그 비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이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비율형은 차이와 비율이 모두 의미가 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구간형의 대표적인 변수가 온도입니다. 온도는 10도가 10도보다 20도씨가 2배 따뜻하다. 이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0도에서부터 해서, 그리고 0도라는 그 온도는 물이 어는 점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반면에 무게라는 개념은 20kg이 10kg보다 2배 무겁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율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팩터가 다르고자 하는 형태는 사실은 이 명목형 데이터예요. 서로 다름만 표시를 하는 것 뿐이지 서로 다름의 차이가 없음을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로 돌아가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용할 스크립트는 03_3_ factor and data frame.r 이라는 스크립트고요. 자, 이걸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A라는 이제 항목의 벡터에다가 무엇을 넣냐면 조라는 성과 캐릭터와 스트링과 김이라는 스트링과 강이라는 스트링을 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B를 as.factor라는 이 명령어가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인자를 팩터 형태로 바꿔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는 것처럼 A라는 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값과 B라는 밸류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좀 형태가 좀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A를 프린트를 해보면 그냥 조, 김, 강이라는 세 개의 스트링으로 이루어진 벡터가 프린트가 되는데 B를 프린트를 해보면 A와는 다르게 뭔가 따옴표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레벨이라는 게 뭔가 새로운 정보가 생기면서 조와 강과 김이라는, 이거는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벨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가능한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목형 변수는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데 각각의 경우의 수를
지금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A형, B형, C형이라고 한다면 A형이라는 경우의 수가 레벨이 될 수가 있겠고요. B형이라는 경우의 수가 레벨이 될 수가 있겠고, C형은 없죠. 미안합니다. A, B형, O형 이렇게 네 가지의 명목형에 가능한 레벨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드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A는 캐릭터 형태지만 B는 뉴메릭이에요. 뉴메릭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조, 김, 강이라는 건 숫자가 아닌데 어떻게 뉴메릭으로 표시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레벨 자체를 첫 번째 레벨, 두 번째 레벨, 세 번째 레벨 하는 식으로 아래서는 내장을 해가지고 그 상황을 이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좀 헷갈리면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도 넘어가도 괜찮아요. 이걸 한번 덧셈을 해볼게요. A의 첫 번째 항목과 A의 두 번째 항목, 그러니까 조하고 김을 더하기를 해보려면 여기선 에러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항 연산자의 숫자가 아닌 인수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캐릭터니까. B 첫 번째 항목과 B 두 번째 항목은 사실은 숫자이긴 한데 여기에서는 경고가 나오면서 not available이라고 결과물이 뜨는데 요인에 대해서 팩터 형태에 대해서는 아까도 명목형 데이터는 사칙 연산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팩터 형태에 대해서 의미 있는 연산자가 아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몇 가지를 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7번째 라인을 가서 x에다가 5와 12와 13과 12라는 숫자를 넣어 볼게요. 그럼 4차원의 벡터가 들어갔죠? 이거를 팩터 형태로 xf라는 걸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xf는 팩터인데 레벨이 3개예요. 왜냐면 5, 12, 13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1, 2, 3, 2로 지금 들어가 있죠. 이 1이라는 게 팩터가 뉴메릭으로 표시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5라는 그 값에 대해서 1의 레벨을 넣어준 거고요. 12라는 값에 대해서 2, 13에 대해서 3, 그리고 네 번째 숫자가 12이기 때문에 레벨 2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19번째 라인 실행을 해보면 팩터에 들어가 있는 항목의 xf라는 팩터 형태의 변수에 들어가 있는 항목의 개수는 4개이고 그 항목이 가질 수 있는 가능한 값의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팩터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값의 경우의 수, 이게 바로 레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21번째 라인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XF는 스트럭처를 str이라는 게 해당하는 구조체의 스트럭처의 약자입니다. 해당하는 스트럭처는 팩터이면서 레벨이 3개다. 5와 12와 13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순서대로 항목은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레벨 값, 두 번째 레벨 값, 세 번째 레벨 값, 네 번째는 다시 두 번째 레벨 값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2번째 라인을 통해서 unclass를 하게 되면 얘네들은 두 개의 값으로 이제 그 두 개의 벡터로 변환이 되는데 원래 숫자인 제 팩터의 원래 저장되어 있던 값인 1, 2, 3, 2가 반환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레벨이라는 애트리뷰트가 5와 12와 13이 들어갔다는 것으로 반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팩터가 가지고 있는 길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레벨의 경우의 수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의 수의 총합이 아니라 현재 들어가 있는 각 항목들의 총합이 됩니다. 그래서 xf라는 이 팩터의 길이를 구해보면 length는 4죠. 왜냐하면 5와 12, 13, 12 4개의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가져다가 팩터는 새로운 레벨을 추가할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값을 이제 뭐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이걸 한번 봐볼게요. 26번째 라인을 보면 xff라는 팩터에다가는 x를 팩터화를 한 다음에 레벨이 원래는 현재 x는 다시 한번 볼게요. 현재 x는 값이 5, 12, 13밖에 없어요. 근데 26번째 라인에서 표시하는 건 뭐냐면 x라는 값을 팩터화를 하는데
가능한 경우의 수를 이렇게 미리 지정을 해줍니다. 5와 12와 13과 88 네 가지로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26번째를 실행한 다음에 27번째를 실행을 해보면 XFF라는 팩터에는 5, 12, 13, 10이라는 4개의 엘리멘트가 존재를 하는데 이 XFF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값은 5, 12, 13 그리고 88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XFF라는 팩터 형태의 두 번째 엘리멘트를 88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꾸면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요. 29번째 라인을 실행을 했을 때 레벨이 5, 12, 13, 80 그 항목이 5, 88, 13, 12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왜 그랬냐면 88이라는 항목은 원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31번째 항목을 한번 봐볼게요. XFF 두 번째 항목에 20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한번 볼게요. 경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Invalid factor level 해가지고 not available generate 됐다. 왜냐하면 팩터는 가질 수 있는 값이 5 아니면 12 아니면 13 아니면 88인데 뜬금없이 20을 넣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실제로 32번째 라인을 실행을 해보면 두 번째 항목이 not available로 바뀐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벡터에다가는 임의의 값을 다시 집어넣을 수가 있었는데 팩터는 레벨에 정의된 값이 아니면 그 값을 입력하려고 시도했을 때 다시 not available로 반환이 된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값을 입력하지 못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특성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팩터에 적용할 수 있는 함수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이제 매트릭스에 사용할 수 있는 함수에 apply 계열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tapply는 뒤에서 나오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바로 tapply라는 함수가 팩터에 적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age라는 변수가 벡터가 25, 26, 55, 37, 21, 42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fields라는 이 벡터에는 r, d, d, r, u, d 이렇게 6개의 값을 집어넣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tapply는 입력을 3개를 받아요. age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대상이고요. fields라는 게 마치 팩터처럼 작용을 해서 동일한 카테고리들에 대해서만 따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산을 해주느냐, 민을 계산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1대1로 한번 매칭을 해보면 R에 해당하는 거는 첫 번째하고 네 번째잖아요. 그러면 25 하나, 둘, 셋, 넷이니까 25하고 37을 더하면 50, 62가 나옵니다. 그것의 평균이니까 아마 첫 번째 31이 나올 것이고요. D에 해당하는 값은 25, 55, 42 3개가 있으니까 이 3개에 대한 평균값, 그리고 U에 해당하는 값은 21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36번째를 보면 D라는 항목에 해당하는 값의 3개의 값들의 평균값은 41이고 R이라는 값에 해당하는 R이라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2개의 값의 평균값은 31이고 U라는 카테고리에는 값이 하나밖에 할당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값을 그대로 평균으로 반환을 해주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같이 더 추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2개 이상의 팩터에 대해서도 활용이 된다라고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데이터 프레임을 아직은 안 배웠는데 그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부분들 잠깐 내려놓고 우선 결과물부터 한번 같이 봐볼게요. 38번째 젠더라는 변수에 대해서는 male, male, female, male, female, female 이렇게 3명의 male과 3명의 female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정의를 했고요. 각각에 대해서 age를 정의를 하고 income을 정의를 했습니다. 41번째 라인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우선은 이 tapply 함수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젠더와 age와 income을 나열을 해서 템프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콘솔 창에다가 TMP를 쳐보면 젠더, 에이지, 인컴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면 43번째 라인은 temp over 25라고 되어 있는 이 변수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서 보면 if else 이 부분도 뒤에 설명할게요. 우선 결과만 보겠습니다. age가 25보다 높으면 1의 값이 들어가고 25보다 작거나 같으면 0의 값이 들어가는 하나의 새로운 변수를 더 만든 거예요. 43번째 라인이. 43번째를 실행하고 44번째를 실행을 해보면 over 25라는 변수가 하나가 더 생겼고요. 위에서랑 비교를 했을 때 값이 110, 110 이렇게 들어가 있죠. 1은 뭐냐면 나이가 25살 초과일 경우에 1이고요. 25살 이하일 경우엔 0의 값이 들어가는데 매칭이 되죠. 거기에 대해서 이걸 한번 봐볼게요. 45번째 라인을 같이 한번 보면 우선 temp income에 대해서 여기서는 리스트가 젠더 기준으로 그리고 나이가 25살 이상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조건식이 두 개인 거예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조건식이 두 개인 아까 위에서는 affiliation 하나에 대해서만 조건을 걸어 가지고 카테고리를 걸어서 함수를 적용을 했는데 45번째에서는 두 가지를 지금 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균을 내줘라. 45번째 라인을 실행을 하면 경우의 수가 조합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인컴에 대한 평균을 내야 되는데 성별에 따라서 그리고 25살 이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은 female이면서 영인 사람들 나이가 25세 미만인 사람들이 3번 행과 6번 행 2명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평균 인컴이 39,050이었어요. female이면서 나이가 25살 이상인 사람이 5번 행 1명밖에 없어서 그 사람의 인컴인 123,000을 그대로 써줬고요. 메일이면서 나이가 25세 이하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not available이 들어갔고요. 나머지에 대한 조합은 모두 다 메일이면서 age가 25 초과였기 때문에 해당하는 3명의 평균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걸 만약에 split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보게 되면 이거는 그룹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결과물들을 각각을 하나하나별로 값으로 지금 집어넣는 이러한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스플릿을 해놓고 나면 female이면서 영인 사람들의 인컴은 두 값이 있었고요. 메일이면서 25세 미만인 사람 아무도 없었으니까 값이 인컴 0 뉴머릭이 아무것도 없고요. female이면서 25세 초기였던 사람이 123,000의 인컴을 가지고 있었고요. 메일이면서 25세 초과였던 사람이 이렇게 3개의 인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는 tapply는 어떤 mean이라는 함수를 적용한 것이고 split은 조건에 맞게 그룹핑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49번째 라인의 테이블과 같은 함수는 무엇이냐면 값이 아닌 항목의 개수를 지금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테이블 나중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될 텐데 temp string gender라는 거는 female이냐 male이냐에 따라서 temp over 25니까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2명, 1명, 0명, 3명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팩터라는 이 데이터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